여러분, 한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국전력은 적어도 말입니다, 적자는 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도 있지요. 또 뭐 태양광 발전하면서 친환경 발전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전력은요,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결국 전기료를 폭탄 인상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2분기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입니다. 7,648억 원입니다. 7,648억 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뭐 간단하잖아요. 4월 달에 서울하고 부산에 재보궐선거 있었죠.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돼. 죄송합니다. 전기료를 올렸어야 돼요. 한국전력이 마련한 게 뭔가 하면요, 연료 원가 연동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연료 원가 연동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국제유가가 오르든 혹은 가스가 오르면 그 연료가 오르는 만큼 전기료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전의 수익성은 점점 좋아지겠죠. 연료가 많이 오르면 거기에 비해 전기요금이 더 나오고, 연료가 내리면 그럼 전기요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제도건 뭐건 만들어 놔봤자 문재인 정부에게는요, 표 앞에 장사 없다. 표만 된다면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한전이 원가 연동제라는, 연료 원가 연동제라는 걸 만들어 놨지만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7,648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올릴 수 있느냐? 대통령 선거까지 못 올리겠죠.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요, 절대 못 올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적자가 얼마나 커질 거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동안 연료가,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2020년에는요 4조 862억 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만큼 석유를 사가 오는데, 원유를 사가 오는데 그만큼 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쌌다. 올 1분기까지도 5,716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적자로 접어들었어요. 7,648억 원. 마치 2019년에 1조 2,765억 원의 적자를 낸 것처럼 계속 이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유가가 안 낮아지거든요. 게다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올려요. 앞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쉽지 않아요. 이거 올리려면요, 여러분, 저는 정부가 정직하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정직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합리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국민들도 이해합니다. 올려라,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감추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리지 마. 올리는 건 너네들 다 빼먹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빼먹을 수도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전의 적자는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료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이게 발전 비용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발전 비용이. 어디 그뿐입니까? 탈원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올라가요. 발전 비용 올라갑니다. 게다가 석탄 발전소 하지 마라,
LNG 발전소만 만들어라. 발전 비용 올라갑니다. 발전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한전의 전력 구매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7월에 8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그러니까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고요. 또 민간에서부터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은 민간에서부터 전력을 사들여서 그 전력을 가지고 전국에다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구입 단가가 올라가면 한전에 쉽게 말하면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디 이것만 올라갑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용도 엄청 들어갑니다. 한전 공대 설립한다고 지금 1조 들어갑니다. 1조. 게다가 신재생 발전소 건설하고 여기에 따르는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무려 말입니다. 2030년까지 34조 9,500억 들어가요. 34조. 또 있습니다. 신재생 의무 공급 비용하고요. 탄소 배출권 비용도 2조 5천억 원 들어갑니다. 2020년 올해만. 내년까지 하면 5조 원까지 들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그 외에 정책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니 한전의 빚은 계속 쌓여가겠죠. 한전의 빚은요. 쌓여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올해 한전의 부채는 132조 4천억 원이에요. 132조예요. 132조.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공기업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32조 4천억 원이면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게 전기료 폭탄 인상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한전은요, 여러분 우리 전기요금 걷어서 지금 빚 갚는데 얼마나 쓰겠어요. 빚 갚는데 132조에 여러분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자만 해도. 앞으로 한전은요.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거고 더 나빠지면 질수록 2024년까지 159조 4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대로 가면 이대로 가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쓰는 겁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그 욕심에 계속해서 지금 뿌려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뿌려 쓰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한전에 대한 어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는 우리 미래 세대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빚을 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 더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2050년에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70% 확대하고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황당무계한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정책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도요. 늘 물어볼 때 그래서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건데 이것을 질문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기를요. 그 돈을 마련하면 거기에는 피해가 없느냐고. 이런 이야기도 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찌 보면 꿈을 그려서 국민에게 장밋빛 희망만 지금 가득 심어주는 겁니다. 장밋빛 희망만. 이게 경제성이나 현실성은 완전히 무시하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념적 어떤 잣대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념적 잣대만.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 지금 학자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있고요. 심지어 현실에서도 배척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그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내놓는지 부끄럽지도 않은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답답합니다.